최고의 아마추어에게 수여하는 골든 스파이크상, 최고의 마이너리거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마이너리거, 최고의 신인에게 수여하는 메이저리그 신인왕,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메이저리그 MVP를 연속으로 수상한 역대 최초의 선수. 108년간 이어져온 소속팀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를 박살낸 시카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브라이스 하퍼, 에런 저지, 무키 배츠, 노아 신더가드, 매니 마차도, 호세 라미레스 등과 함께 메이저리그를 빛내고 있는 92년생 메이저리거. 네, 오늘 소개할 선수는 시카고 컵스의 엘리트 플레이어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입니다. 브라이언트는 고교 시절 4할이 넘는 타율에 9할이 넘는 장타율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며 USA 투데이가 선정한 고교 야구 선수 탑1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이 욕심을 낼 선수였지만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높은 라운드에서는 지명을 피했고, 토론토가 18라운드에서 지명했지만 브라이언트는 이를 거부하고 샌디에이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서도 그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3할 6푼 5리의 타율, 4할 8푼 1리, 5할 9푼 9리의 출루율과 장타율을 기록하고 올해의 신입생,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 야구 국가대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무려 31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NCAA 대학리그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갱신합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미국 야구협회에서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골든 스파이크상을 따내면서 브라이언트는 본인의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진 2013년 드래프트에 다시 참가해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시카고 컵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전체 1번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휴스턴은 당시 대학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던 마크 어펠을 지명했지만, 기대와 달리 마크 어펠은 마이너리그 통산 81경기 동안 5.0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잠정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2013 드래프트의 지명자들은 에런 저지, 헌터 램프로, 오스틴 매도우스, 존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컵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브라이언트는 루키리그를 2경기 만에 졸업한 데 이어 18경기 만에 하위 싱글 A를 졸업하고 상위 싱글 A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2014년에는 MLB.com에서 선정한 유망주 전체 3위에 랭크되었고, 더블A에서 시즌을 시작해 68경기, 3할 5푼 5리의 타율, 4할 5푼 8리의 출루율, 7할 2리의 장타율과 22개의 홈런, 58타점을 기록하고 남은 70경기를 트리플 A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21개의 홈런과 1이 넘는 OPS를 기록한 그는 USA 투데이와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2014년 올해의 마이너리거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통해 2015년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게 된 브라이언트는 시범 경기에서도 14경기 동안 4할이 넘는 타율과 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시범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5년 시카고 컵스의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테오 앱스타인 단장과 컵스 측은 브라이언트의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고 브라이언트 역시 이에 동의한 부분이다 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이저리그 FA 제도와 연봉 체제가 가진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연봉 제도는 서비스 타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타임은 메이저리그 팀의 25인 로스터에 등록된 일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183일 동안 리그가 진행되지만 서비스 타임이 172일이 넘으면 1년을 뛴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173일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선수의 서비스 타임은 1년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 타임이 3년 미만일 때는 해당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펼쳐도 최저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부터 6년 미만까지의 기간에는 구단과 연봉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고 6년차가 되면 FA 선언을 하고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의 서비스 타임이 5년 170일이라면 그 선수는 이틀이 부족해 FA를 선언할 수 없고 한 시즌을 더 소속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가 대략 183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2주만 기다린 후 선수를 콜업한다면 1년을 더 해당 팀에 묶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구단 부족한 수비 실력 혹은 경미한 부상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한 선수를 개막 로스터에 넣을지 말지는 오직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의 판단이므로 해당 선수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운 건 역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론 2주가 아니라 6월이 지난 후에 유망주를 콜업하기도 하는데 이는 슈퍼2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슈퍼2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서비스 타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선수들 중 등록 일수가 가장 긴 상위 22%의 선수들에게 1년 먼저 연봉 조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슈퍼2의 혜택을 받으면 연봉 조정을 3년이 아니라 4년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선수 입장에서 최저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봉 조정을 1년 빨리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스몰마켓 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성적을 거둘 경우 연봉 조정 1년차부터 당장 수백만 달러에서 때론 10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팀 내 탑 유망주가 슈퍼2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6월 중순이 되어서야 그를 콜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카를로스 코레아, 프란시스코 린도어, 미겔 사노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5년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1, 2, 3위가 모두 6월이 지나서야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과 많은 팬들이 이러한 제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2021 시즌 후 개정될 CBA 협정에서 현재 제도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브라이언트는 결국 4월 17일 샌디에이고전에서 4번 타자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비록 그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에 3개의 삼진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는 3타수 2안타에 3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열린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번째 홈런을 때려냅니다. 6월 17일에는 클리블랜드전에서 커리어 첫 그랜드슬램을 기록하기도 한 그는 5월과 8월에 내셔널리그 이달의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종 성적 2할 7푼 5리, 3할 6푼 9리, 4할 8푼 8리의 슬래시 라인을 기록하고 26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야수가 만장일치로 1위 표를 받은 것은 2011년 푸올스 이후 처음이었고, 홈런, 타점, 2루타, 득점, 볼넷의 5가지 항목 모두에서 브라이언트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한 신인 선수를 찾기 위해서는 1939년에 데뷔한 테드 윌리엄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만 무려 199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삼진 1위이자 역대 신인 선수 중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선수로 이름을 올린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2015년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의 약점을 확인한 만큼 그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 겨울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마이너리거 출신 유소년 타격 코치인 아버지와 시카고 컵스의 타격 코치와 함께 3D 기술을 활용해 스윙을 분석해주는 트레이닝 센터에 찾아간 그는 그곳에서 본인 타구의 발사 각도가 이상적인 각도에 비해 너무나 높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태캐스트의 발달로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각도가 27도라는 것이 드러났고, 브라이언트도 목표를 더 많은 라인 드라이브 홈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잡고 각도를 줄이는 스윙을 몸에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균 발사 각도는 단 1.5도 높아졌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비중은 3.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공의 하강 각도에 맞는 스윙을 하게 되면서 헛스윙률을 눈에 띄게 줄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삼진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이는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월 28일 역대 최초로 한 경기에서 홈런 3개와 2루타 2개를 기록하는 선수가 되기도 한 그는 2016 시즌 총 155경기에 나와 2할 9푼 1리, 3할 8푼 5리, 5할 5푼 4리의 성적을 기록하고 39개의 홈런, 102개의 타점과 8.3의 FWAR을 보여주며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합니다. 만장일치의 1위표에서 단 한 표가 모자랐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데뷔 시즌에 신인왕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바로 MVP를 받은 것은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단 4번째 기록으로 칼 립켄 주니어, 라이언 하워드, 더스틴 페드로이아만이 가지고 있던 기록에 브라이언트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트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컵스 역시 103승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다저스를 꺾은 컵스는 71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월드 시리즈는 매년 열리는 것이지만 컵스에게 이 월드 시리즈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온 염소의 저주란 이름의 허들을 뛰어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1945년 월드시리즈 4차전. 윌리엄 시아니스라는 이름의 남성이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다가 냄새나는 염소를 데리고 퇴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컵스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거야. 염소를 입장시키지 않는 한 다시는 월드시리즈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디트로이트에게 패하자 그는 리글리 필드로 전보를 보냅니다. 자, 이제 누가 냄새가 난다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후로 컵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은커녕 월드시리즈 진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컵스가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1908년 이후 라디오와 TV가 발명되었고 14개 팀이 창단되었으며 헨리 혜성이 2차례 지구를 찾아왔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컵스의 캐스터 해리 캐리가 태어나고 또 죽었습니다. 또한 인류가 달을 밟았고 40번의 하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타이타닉호가 건조되고 항해하고 침몰하고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컵스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팀으로 남아있었죠.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경기장에 염소를 초대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매치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그 염소와 이름이 같은 다니엘 머피의 맹활약으로 인해 무릎을 꿇으며 다시 한번 염소의 저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 컵스에게 찾아온 2016년 월드시리즈의 기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메리칸 리그 상대팀 클리블랜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역시 194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끝으로 우승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68년은 컵스 다음으로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두 팀 중에 승리한 한 팀만이 불명예의 기록을 끝낼 수 있었고 도합 176년의 간절함이 맞붙은 시리즈답게 2016년의 월드시리즈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1차전은 존 레스터와의 선발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클로버의 호투와 린도어, 라미레스 콤비의 활약에 힘입어 클리블랜드가 가져갔고 2차전은 아리에타의 5.1이닝 노히트 피칭과 리조의 결승타로 컵스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3차전과 4차전 모두 컵스가 클리블랜드 투수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며 또 한 번 염소의 저주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4차전까지 부진하던 브라이언트가 5차전에는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홈런을 날리고 6차전에서도 홈런을 포함해 4안타를 때려내며 시리즈를 3대3 동률로 만들고 결국 7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치러진 7차전, 월드시리즈 1차전과 4차전, 그리고 포스트 시즌 기간 내내 호투를 보여줬던 클로버를 4이닝 4실점으로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컵스는 8회 말까지 6대3 석점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회부터 올라왔던 클로저 체프먼을 상대로 라자이 데이비스가 동점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 있던 컵스의 팬들과 선수들은 모두 저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 잡은 우승의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컵스는 3대1로 뒤처졌던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저력이 있었고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10회 조브리스트의 결승타와 몬테로의 추가 적시타가 터져 나오면서 경기를 8대7로 승리하고 108년 만에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처리한 선수는 바로 그해 리그 최고의 선수이자 컵스의 자랑이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였습니다. 땅볼을 처리하면서도 감격의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이 길고도 치열했던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 우승을 맞이하는데 10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우승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우승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월드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처리한 브라이언트는 데뷔 2년 만에 신인왕, MVP 수상,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이뤄냈고 그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을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도 비록 홈런은 10개가 줄어든 29개였지만 여전히 훌륭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며 컵스의 지구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에 발생합니다.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한 이후로 어깨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은 시즌 내내 브라이언트를 괴롭혔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도 2번이나 등재되었고 복귀하고서도 제대로 된 스윙이 이뤄지지 않아
브라이언트다운 타격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량을 늘린 것이 오히려 어깨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부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까지 이어졌습니다. 홈런 숫자가 급감했고 승리 기여도도 2.3을 쌓는데 그쳤습니다. 컵스 역시 미러키에게 지구 선두 자리를 내어주며 콜로라도 로키스와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러야 했고 연장 접전 끝에 그 경기에서 패배하며 가을 야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브라이언트 역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이 올 시즌 팀에 전혀 공헌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여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브라이언트는 본인의 커리어의 흠이었던 작년 시즌을 완전히 극복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시즌 홈런의 2배 이상을 때려내고 있고 슬래시 라인도 훌륭합니다. FWAR은 작년 시즌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5월 17일까지 26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면서 본인의 개인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인트루이스와 지구 우승 경쟁 중이고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도 경쟁 중인 컵스를 위해서도 브라이언트의 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컵스는 이제 곧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 시즌이 종료되면 크리스 브라이언트, 하비에르 바이즈, 앤서니 리조, 카일 슈아보의 FA 시즌이 되고 심지어 컵스의 사장 테오 앱스타인의 계약 역시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조 매든 감독은 당장 내년에 재계약이 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과연 팀에 남는 자는 누구이고 팀을 떠나는 자는 누가 될까요? 컵스의 구단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브라이언트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인터뷰하며 연장 계약과 FA 중 어느 쪽에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트 에이전트 보라스는 벌써부터 언론에 브라이언트의 몸값을 띄우는 멘트를 날리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남기고 누구와 작별하실 건가요? 한 시즌 속에 한 경기 한 경기에 몰입하고 열광하며 야구를 즐기는 것도 재미지만 이렇게 한 팀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도 분명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그가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그는 분명히 시카고 컵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단순히 성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는 그가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스포츠 팬이자 기념품 수집가였던 마이크 케네디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브라이언트의 배트가 $850에 올라온 것을 확인합니다. 케네디는 이 배트를 사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두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브라이언트가 이 배트를 사용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라이언트의 트위터에 멘션을 보냅니다. 이 배트가 당신이 사용한 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트는 20분 후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사실 필요 없어요.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브라이언트는 $850라니 말도 안 된다라면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케네디가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자 저는 그 어떤 사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의 열렬한 팬인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당신과 같은 분이 있어서 그저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그가 메이저리거로 데뷔하기도 전인 마이너리그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메이저에 와서도 그는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시범 경기에 찾아와 맨 앞에서 응원을 하던 6살 소년에게 배트를 선물하고 경기 후에 찾아가 직접 마커를 꺼내 나의 넘버원 팬에게 라는 사인을 해주며 6살 그리핀과 그의 부모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How do you like Chicago so far? I like it. Do you? Do you like Albuquerque more? 훌륭한 성적, 빼어난 외모, 거기에 팬을 사랑하는 인성까지 갖춘 완벽한 선수. 100년 넘게 우승에 목말라 있던 팬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우승을 선물한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컵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